매일 밤 잠들 때마다 우리는 신비로운 세계로 떠납니다. 꿈이라는 이름의 그 세계에서 우리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경험하죠. 높은 하늘을 날기도 하고 돌아가신 가족을 만나기도 하며 때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깨어나면서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 라고 궁금해하신 적 있으시죠? 꿈 해몽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전하는 메시지를 읽어내는 심리학적 과정이죠. 오늘은 꿈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꿈 해몽의 첫 번째 단계인 꿈 기록하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꿈을 꾸고도 아침에 일어나면 금세 잊어버리시죠? 하지만 꿈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정확한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잠에서 깬 순간,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꿈의 기억은 마치 아침 안개처럼 빠르게 사라지거든요. 침대 옆에 종이와 펜을 준비해 두시거나 휴대폰 메모장을 활용해서 깨자마자 바로 적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핵심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빨간 자동차, 엄마, 바다, 무서웠음, 달렸음.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이라도 남겨두면 나중에 기억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꿈을 기록할 때는 5가지 요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미지입니다. 꿈에서 본 장면들, 색깔, 사물들을 최대한 자세히 적어보세요. 둘째는 등장인물입니다. 아는 사람이었는지,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기록해두세요. 셋째는 장소입니다. 어디에서 벌어진 일인지, 그곳이 현실에 존재하는 곳인지 아니면 상상의 공간인지 적어보세요.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입니다. 꿈에서 느꼈던 감정의 변화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보세요. 처음에는 기뻤는데 나중에 두려워졌다거나 계속 불안했다거나 이런 감정의 흐름이 꿈 해석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다섯째는 대화나 소리입니다. 누군가와 나눈 대화 내용이나 들었던 소리, 음악 등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상징들을 표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자주 나오는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을 반복적으로 꾸는지, 특정 동물이 계속 등장하는지 이런 패턴들을 발견하면 표시해 두세요. 이런 반복되는 상징들은 우리 무의식이 지속적으로 전하려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상징 구분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꿈에 나타나는 상징들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일반적 상징과 개인적 상징입니다. 일반적 상징이란 인류가 오랫동안 공통으로 인식해온 상징적 의미들입니다. 예를 들어 물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감정이나 무의식을 나타냅니다. 깨끗한 물은 정화나 새로운 시작을, 탁한 물이나 홍수는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를 의미하죠. 불은 정열이나 분노, 때로는 정화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작은 촛불은 희망이나 영감을, 큰 화재는 파괴적인 감정이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집은 자기 자신이나 마음의 구조를 상징합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집은 안정된 심리 상태를, 무너지거나 더러운 집은 내적 혼란을 나타낼 수 있죠. 길은 인생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넓고 평탄한 길은 순조로운 인생을, 좁고 험한 길은 어려움이나 선택의 갈림길을 상징하죠. 죽음은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시는 상징이지만 실제로는 끝이 아니라 변화나 전환을 의미합니다. 삶의 한 단계가 끝나고 새로운 단계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물들도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개는 충성심이나 보호 본능을, 고양이는 독립성이나 직감을, 뱀은 변화나 치유의 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 상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 상징입니다. 똑같은 상징이라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바다를 꿈에서 본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바다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추억을 떠올리게 해서 평화와 자유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물에 빠진 경험이 있는 분에게는 바다가 두려움이나 위험을 의미할 수도 있죠. 개인적 상징을 파악하려면 자신의 삶의 경험과 기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상징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이 무엇인지, 그것이 긍정적인 기억인지 부정적인 기억인지 생각해 보세요. 또한 현재 그 상징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문화적 배경도 상징 해석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동양 문화권 안에서도 용은 기람과 권위를 상징하지만
서양에서는 때로 위험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죠.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 까치는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길조로 여겨지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꿈의 상징은 그 꿈을 꾼 사람의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징 의미를 참고하되 자신만의 개인적 경험과 감정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상징 해석서나 사전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마음과 경험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꿈 해몽의 핵심인 맥락 읽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꿈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감정 상태, 해결되지 않은 갈등, 깊숙이 숨겨진 바람들이 모두 녹아있는 무의식의 작품이죠. 꿈의 맥락을 읽는다는 것은 꿈속 사건들을 현실의 삶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불안한 꿈이었다로 끝내지 말고 왜 지금 이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 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근에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부담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통제력을 잃은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런 현실의 상황들이 꿈속에서 추락이라는 상징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느꼈던 감정이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같은 추락 꿈이라도 어떤 사람은 공포를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은 해방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만약 떨어지면서도 자유로운 기분이었다면 그것은 현실의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면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꿈의 시간적 배경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장소나 사람들이 등장했다면 현재의 상황이 과거의 어떤 경험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 시절 집이 나왔다면 안전함이나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학창 시절 교실이 나왔다면 평가받는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를 의미할 수 있죠. 꿈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주인공이었는지, 관찰자였는지, 아니면 도망치고 있었는지에 따라 현재 삶에서 자신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꿈에서 계속 숨어 있거나 피하고 있었다면 현실에서도 어떤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꿈들은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무의식이 같은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있을 때 비슷한 꿈을 반복해서 꾸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꿈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에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심리학적 접근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꿈 해몽의 기초를 닦은 사람은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꿈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욕망들이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꿈의 내용을 현재 내용과 잠재 내용으로 구분했습니다. 현재 내용은 우리가 실제로 기억하는 꿈의 이야기이고 잠재 내용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기차를 놓치는 장면이 현재 내용이라면 잠재 내용은 인생의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죠.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융은 스승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융에게 꿈은 억압된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 무의식이 의식과 소통하려는 건설적인 시도였습니다. 융은 꿈을 통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완성해 나간다고 보았죠. 융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두운 면들입니다. 꿈에서 무서운 존재나 적대적인 인물이 나타났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자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할 때 비로소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융의 생각이었죠. 융은 또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무의식의 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원형이라고 불리는 보편적 상징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원형, 영웅 원형, 현자 원형 같은 것들이죠. 꿈에서 이런 원형적 인물들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나 성장의 시기임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꿈을 좀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꿈은 우리 뇌가 하루 동안 쌓인 정보들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낮에 경험한 스트레스나 감정들이 꿈을 통해 해소되고 정리되는 것이죠.
인지 심리학에서는 꿈을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봅니다. 의식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무의식이 꿈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이 꿈에서 영감을 얻어 중요한 발견이나 작품을 만들어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심리학에서는 악몽을 특별히 주목합니다. 반복되는 악몽은 과거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악몽도 치유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 트라우마를 안전한 환경에서 다시 경험하면서 점차 그 영향력을 줄여나가는 것이죠. 결국 꿈 해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억압된 욕망일 수도 있고 성장을 위한 조언일 수도 있으며 감정 정리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 옳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여러 관점을 종합해서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석을 찾아나가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이제 실제로 꿈을 해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론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제 적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5단계의 실전 팁을 통해 누구나 쉽게 꿈 해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꿈의 핵심 감정을 한 단어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꿈의 모든 세부 사항보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통해 느꼈던 가장 강렬한 감정입니다. 불안,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설렘, 후회, 그리움 중에서 어떤 것이었나요? 이 감정이 바로 무의식이 전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내가 최근에 느낀 적이 있었나? 라고 자문해 보세요. 꿈에서 느꼈던 불안감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비슷했다면 그 꿈은 업무 관련 걱정을 처리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꿈에서 느꼈던 그리움이 옛 친구를 떠올리게 한다면 소중한 인연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죠. 세 번째 단계는 상징 사전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책에서 찾을 수 있는 꿈 상징 사전들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답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똑같은 물꿈이라도 깨끗한 강물과 탁한 웅덩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그 사람의 개인적 경험에 따라 물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번째 단계는 반복되는 꿈들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가 계속 나오거나 비슷한 상황의 꿈을 반복해서 꾼다면 무의식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있다고 알리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보는 꿈을 자주 꾼다면 현실에서 평가받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불안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악몽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서운 꿈일수록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몽을 단순히 나쁜 꿈으로 치부하지 말고 무의식이 강력하게 주의를 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하면 현실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 실제 해몽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어떤 분이 높은 건물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서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웠다는 꿈을 꾸셨습니다. 깨어나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이 꿈의 핵심 감정은 불안과 통제 불가능함입니다. 높은 곳은 일반적으로 성취나 목표를 상징하지만 이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으로 느껴졌습니다. 바람은 예상치 못한 변화나 외부 압력을 의미할 수 있고요. 현실과 연결해보면 최근에 승진이나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위치에 올랐지만 그것이 오히려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외부의 압박이나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자신의 위치를 흔들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어린 시절 살았던 집에서 돌아가신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는 꿈을 꾸셨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주시면서 따뜻하게 웃어주셨고 꿈에서 깨고 나서도 한동안 행복한 기분이 지속되었죠. 이 꿈의 핵심 감정은 그리움과 위로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린 시절 집은 안전함과 보호받던 시절을 상징하고 돌아가신 할머니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따뜻함을 나타냅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사랑과 돌봄을 받는 경험이죠. 현실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외로움을 느끼고 계실 때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무의식이 과거의 따뜻한 기억을 통해 현재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를 걸어가는데 문들이 양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모두 잠겨 있거나 열리지 않았고 출구를 찾지 못해서 점점 답답해지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의 핵심 감정은 막막함과 선택의 어려움입니다. 긴 복도는 인생의 여정을, 많은 문들은 다양한 선택지나 기회들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원하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현실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거나 진로나 인생 방향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때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에 드는 대안이 없어서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꿈 해몽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마음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의식의 지혜를 활용하는 과정입니다. 꿈이 전하는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삶의 방향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